뉴스는 세상을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인생 다시 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줄의 뉴스가 조용히 세상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지원 확대. 누군가는 스크롤을 넘겼고 누군가는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뉴스는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였습니다. 그곳은 방글라데시 남동부의 도시 콕스바자르. 지도로 보면 인도양에 맞닿은 길고 얇은 해안선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늘 뜨겁고 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습니다. 낮에는 모래바람이 날리고 밤에는 습한 공기가 천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아래 미얀마에서 도망쳐온 로힝야족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중 하나입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이 아이입니다. 학교는 없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구역도 많습니다. 물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세상이 이곳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카메라가 떠나가면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하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모래바람을 가르며 트럭 여러 대가 천천히 캠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그 밑엔 작은 태극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트럭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바람보다 강한 존재감을 남겼다. 그날 이후 난민촌 사람들은 그 트럭을 희망의 차라고 불렀습니다. 그 트럭 안에는 식수 정화 장비, 기초의약품, 어린이용 학습 키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마다 한국어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KUREAAID. 그 물품을 내리던 사람들 중엔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봉사단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통역사, 그리고 평범한 대학생, 자원봉사자까지. 한 현지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지 않았고 TV 카메라도 데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태양 아래 한국 봉사단은 캠프 한쪽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더위를 견디며 기다리는 그들의 손엔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의약품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건 뭐야?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건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그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왜 우리를 도와줘?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캠프 안의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왔어. 아이들은 코리아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따라 말했습니다. 코리아. 현지 방송은 그날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태극기가 난민촌에 도착했다. 작은 나라가 보여준 가장 큰 마음. 그 뉴스는 며칠 뒤 한국의 주요 포털에도 짧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크롤을 넘겼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외교 뉴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뉴스 한 줄 뒤에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봉사단원은 귀국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로 배웠어요. 도움은 시혜가 아니라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 캠프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향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조용히 그 현장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이 남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날 캠프를 찾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문장을 입에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그 이름을 쉽게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TV 속 먼 나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한국은 도움을 준 나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일까? 현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온 걸까? 그 질문에 한국 봉사단 리더 박정우 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손을 다시 내밀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박정우 팀장은 KUICA 소속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봉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같은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캠프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곳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물이 부족합니다. 하루 평균 한 사람당 식수는 6리터, 샤워도 세탁도 요리도 어려운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건 물 정화 장치와 약 그리고 희망입니다. 봉사단의 하루는 고됐다. 아침 5시 태양이 뜨기 전부터 움직여야 했다. 의료팀은 진료소를 세우고 교육팀은 아이들과 노트북을 나눴다. 기술팀은 정수기를 조립했다. 의료진 중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이소연 씨도 있었다. 그녀는 퇴사를 하고 3개월 자비로 방글라데시에 왔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한국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지만 여기는 생존 자체가 매일의 일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녀의 말처럼 캠프의 하루는 단순히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 모래바람이 부는 오후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봉사단원 중 한 명이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켰다. 그 속에서 흘러나온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이들은 처음 듣는 멜로디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곧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곳 모래바람 부는 캠프 한가운데서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지 언론은 짧은 기사를 냈다. 아이들이 부른 한국의 노래, 희망의 멜로디. 그 이후 아이들은 매일 저녁
봉사단이 남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아리랑. 그 이름조차 모르는 언어였지만 아이들은 그 노래를 행복의 노래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도와줘요? 통역을 통해 그 말을 들은 박정우 팀장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 대화는 다음날 현지 방송 인터뷰로 방영되었습니다. They help, not for power, not for money, but because they are human. 그들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말했다. 그 인터뷰는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공유 50만 회.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처음 알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나라. 그들이 보여준 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그날 밤 캠프 안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렸다. 흙먼지와 함께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그것은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다. 기억의 상징이었다. 봉사단원 이소연 씨는 그날 일지를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누군가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이 지원은 숫자보다 마음이 남는 일이었다. 뉴스는 다음날 짧게 보도했다. 한국 KUICA 방글라데시 난민촌 긴급 식수 지원. 하지만 그 짧은 제목 뒤에는 수많은 손길과 땀이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그곳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캠프의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천막을 때리고 아이들은 젖은 발로 흙탕물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한국 봉사단은 비에 젖은 식수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피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도망쳐 이곳으로 온 29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는 천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들고 있던 천이었습니다. 그 천에는 붉은 실로 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생크 유 코리어. 고맙습니다, 코리아. 그 문장을 본 봉사단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제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 말에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있던 현지 기자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뉴스를 취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순간을 기록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봉사단은 작은 숙소에서 모였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지를 썼고 누군가는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긴 건 물이나 약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캠프 중앙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식사,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
봉사단은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촛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지 통역사가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에 젖은 깃발이 촛불 불빛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봉사단원 이소연 씨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거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누군가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새벽 트럭이 캠프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종이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태극기들이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의 장면처럼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았습니다. 현지 방송은 그날 저녁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코리언 발런티즈 리브 COXS 버자 버테어 푸프린츠 레메이아이엔 한국 봉사단이 떠났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은 남아있다. 그 뉴스는 전 세계 10개국 언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사 제목 아래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A small country with a big heart. 그 문장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도움이라 말했지만 그곳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일 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생크 유 코리어. 그날의 이야기는 뉴스 한 줄로는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보도자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였으니까요. 트럭이 떠난 자리에는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태극기들은 여전히 천막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낡고 삐뚤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 한 외신 기자가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텐트는 교체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태극기는 아직 그대로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깃발이 뭐니? 한 아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희망이에요. 그 아이는 종이 깃발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기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기사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식수를 남겼지만 진짜로 남긴 건 온기였다. 한국의 지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UICA와 대한적십자 그리고 수많은 개인 후원자들이 여전히 이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식수와 위생시설 40곳, 임시교육공간 10곳이 추가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 모든 현장에는 크게 적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From the people of Korea.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그 문장은 한국 정부의 공식 구호 문구이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아이들은 그 문장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From the people who care. 마음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 힘일까? 돈일까? 아니면 마음일까? 한국은 여전히 작습니다. 면적도, 인구도,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기억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곳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때로 한 나라의 얼굴이 됩니다. 세상이 잊은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생의 어느 장면을 다시 보는 곳,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